여러분 8월에 기준금리 인하한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그런데 8월에는 이게 인하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와, 이게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서는요, 올해는 인하 없다가 이게 핵심 기조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8월에는 인하할 거야. 지금 한국은행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왜냐고요? 다 이런 게 말입니다. 지표가 있습니다. 정환진이가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주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호도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지표는요, 이겁니다. 이거. 국채 3년물 연평균 금리 3.26%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고채 3년물 이것은요, 시장금리하고 연동됩니다. 시장금리하고. 예,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예. 그리고 더더욱 말입니다. 국고채 3년물은요. 예, 이게 죄송합니다. 시장금리하고 연동되는 게 아니고요. 3년물은 예, 이게 통화정책금리하고 연동됩니다. 예, 국고채 1년물이 시장하고 연동되고요. 예, 그런데 이 3년물을 보고 있으면 3.26%란 말입니다. 예, 이 3.26%라는 건 여러분 지금 기준금리에 못 미치잖아요. 그죠? 기준금리에 못 미칩니다. 기준금리가 3.5%인데 기준금리에 못 미쳐요. 3년물 연평균 금리가. 이 말은 통화정책금리하고 국고채 금리가 연동해서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3.5%에 못 미치고 떨어지니까 이제 곧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겠구나. 이렇게 시장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예, 지표로 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보면 말입니다. 예, 작년 9월 26일 날 4.63%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그런 전제가 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게 2023년 3년 1월 19일이에요. 왜 1월 19일에 3.240까지 떨어졌을까요? 이때 금리가 최종금리라고 인식한 겁니다. 그때 금리가 0.25%를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최종금리로 인식을 하니까 예, 그때가 1월 14일일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3월 1일에 잠깐 3.890까지 올라갔지만 예, 3월 13일부터는 3.432%가 쭉 연결이 되고요. 5월 19일에도 3.345%를 유지한다는 것.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내린다 이야기를 하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하느냐. 예, 내린다고 하느냐. 기본적으로 물가. 지금 4월에 소비자 물가가 3%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3.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는요. 이제 3% 물가 내려왔으니까 2% 내려갈 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네. 작년 7월에 6.3%가 3.7%까지 떨어졌으니 물가는 잡은 것 아니야. 뭐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말입니다. 당연히 금리를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뭐 시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네. 왜 제가 성격이 다르냐 이야기하냐면요. 기본적으로는요. 한미 금리 차가 굉장히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금리 차입니다. 1.75%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기준금리가 3.5%고요.
미국은 기준금리가 5.25%입니다. 5.25%.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채권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적 승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게 자유진영과의 연대가 굉장히 강화되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한일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정상회담들이 너무 화기애애하게 또 아주 유대관계가 더 강화되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외국인들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다. 그래서 괜찮기는 해요. 괜찮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그에 대한 충격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요. 그 충격은요. 결국 시장 전체에 미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무역적자가 지금처럼 계속 무역적자가 날 때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더더욱이나 말입니다. 물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3%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비자 물가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1월에 5.0%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요. 2, 3, 4월에 보면 여전히 높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3.7%대에 비하면 그는 소비자 물가는 4.6%대입니다.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소비자 물가라는 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계절적인 요소가 강한 농산물 좀 빼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요소가 강한 이게 유가 뺍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기준금리가 8월에 인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더더욱이나 공공요금 지금 다 올렸잖아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올렸잖아요. 그러면 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 말입니다. 공공요금은 그런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금리를 인하하기는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였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안 그래도 제조업이 나쁘다 했는데 더 나빠져서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겠죠? 그럼 우리도 따라 내립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요. 미국이 금리를 내릴 조짐은 별로 안 보이고요. 오히려 6월 14일에는요. 올릴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분명한 것은 이게 쉽게 물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물가 내리기는 어렵다. 쉽게 물가가 안 내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쉽게 물가가 안 내려가면요. 당연히 말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좀 부정적이다. 문제는 여러분 제가 금리를 내릴 시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금리가 내린다는 시기가 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황이 굉장히 반전이 될 겁니다. 무슨 반전이 되느냐. 금리가 내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경기 침체가 심각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요. 이제 곧 투자할 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좀 씁쓸하다. 씁쓸하다.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된다. 금리라는 게 내리던 그 시기가 기본적으로는 터닝 포인트가 되거든요. 경제에서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독하게 보되 지독하게 시장을 들여다보되 늘 조심하는 버릇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경기가 나빠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경기가 나빠지고 L자형으로 깊이가 깊어진다. 그것은요 오히려 시장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